주민소환 운동을 겪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주민소환 원인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989년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독감 유행 탓에 요즘 특히 소아과가 인산이냅니다. 학교도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권 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김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이 부족했다, 또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자세를 낮췄고 주민소환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과 친일파 발언 등의 논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비판의 중심에 선 김 지사는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일 만에 끝난 서명운동에 13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영환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도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주민 소환을 계기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 그분들 저를 비판하거나 서명한 분들의 도민들의 의사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더 자세를 낮추겠다고 덧붙인 김영환 지사. 이현웅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와 충북 참여연대 등도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유의 도지사 주민 소환과 쏟아지는 비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충북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며 고향 땅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괴산 후영지구 정비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상급자 결제도 없이 진행해 논란이 됐고 담당자가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겁니다. 또 12년 동안 한 정당에 의해 지속됐던 도정이 바뀌면서 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또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도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민을 통합해야겠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지역 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관계자가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그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 소장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함께 심사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 등 2명은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8일 감리단장은 구속됐으며 행복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실질심사는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보건의료노조가 사상 처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건국대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를 옮기거나 퇴원시켰는데요. 노조는 일단 내일까지 경고 파업을 벌일 방침인데 병원 측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바로 합법적인 쟁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89년 건국대 충주병원이 문을 연 이후 병원 파업은 처음입니다. 병원 로비에 모여 출정식을 가진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1차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5일 해지를 앞둔 단체 협약에 대해 병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단체 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재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병원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먼저 손대지 말고 재단과 병원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투자하겠다, 충북 북부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건 의대 정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는 그 단체 협약을 해제함으로써 직원들의 인력을 감원하려고 하는 병원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연간 150억 원의 적자와 누적된 수백억의 적자 해결을 위해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유연한 인력 채용과 적절한 배치로 병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단협을 가지고는 저희 병원이 경영 상태, 그 자금 수지 상태도 봐서도 경영 효율성이나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단협 해지라는 그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첫날 중환자실 12명을 비롯한 114명의 입원 환자 모두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 중이고 수술과 투석, 외래 진료만 가능합니다. 하루 1,000명 가깝던 외래 환자도 500명 선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열악한 북부 지역 의료 현실에 맞물려 건국대병원의 해묵은 갈등이 폭발하며 사상 첫 병원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소아과 대기실이 아이와 함께 온 보호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아과 병동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예약을 해도 기본 대기 시간은 30분 이상.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40도까지 오른 열이 떨어지지 않아 부모들은 애가 타지만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창에서 자차로 이동해서 한 30-40분 거리 정도에서 왔어요. 거기는 지금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입원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에서 2주 동안 진료받은 독감 환자는 400명에 달합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상당수지만 입원실이 꽉 차 빈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호흡기 감염들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독감 수액이나 해열 수액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000명당 54.3명. 독감 유행주의보가 기준보다 8배 넘게 많습니다. 더 걱정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가 1000명당 1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살에서 18살 사이가 95.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독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학교에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인플루엔자 확진이 되면은 그 즉시 등교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장기간 유행한 코로나19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독감에 노출이 돼야지만 자연 면역이 생기면서 이겨낼 수가 있죠. 마스크 거리두기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쪽에서 이 독감에 노출이 된 적이 없죠.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달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한 충주시 주덕읍 일대 소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이 한 달여 만에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농장 2곳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348개 농장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오늘 0시를 기해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내 소이동 제한 지역은 청주시 오창읍 방역대만 남게 됐으며 해제 검사는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성면 광산이 운영됐을 정도로 자연 발생 성면이 많은 제천시에 대해 정부의 성면 영향조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성면이 함유된 조경석의 출처로 여러 차례 지목됐던 제천시 수산면이며
내년부터 암석과 토양 시료 분석과 함께 인체 노출 정도,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주민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성면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는 충남 홍선군에서 이 같은 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인 수사 기록을 꾸며 범죄 피의자를 구속시킨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기 피의자 집 앞에 찾아온 경찰관이 현관문에 쪽지를 붙입니다.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인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는 곧장 떼버립니다. 출석 요구서도 발송하지 않았던 경찰관은 나흘 뒤 이 사진을 근거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출석을 회피하지 않았는데도 옥살이를 하게 됐고 해당 경찰관은 한 계급 특진까지 했습니다. 다른 경찰서는 전부 다 조사를 철저하게 응했는데 코로나가 겹쳐있기 때문에 면회도 사실 패스가 제한이 있었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적용되는 직권남용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도 피의자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신청과 발부는 정당했다며 피의자 구속과 공문서 위조는 별개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견을 내놨습니다. 그 허위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영장 담당 판사님이 이용된 셈이 되는 거죠. 비록 영장 발부 단계에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1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경찰청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해당 경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살해하고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잠정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외출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100m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제한에 잠정조치 2호와 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잠정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교통사고를 내 1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어제 50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0대 버스 기사는 지난 10월 보은군 청주 영덕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6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집중 보도한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충북기자협회 일반 보도 부문 4분기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김은초 기자는 아이오닉 6 차량에 물이 샌다는 현상을 단독 보도한 데 이어 설계상 문제 가능성과 신차 출고 과정의 허점 등을 집중 보도해 제조사와 정부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쇠락한 청주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경관지구 폐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지구단위 계획 수립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 뒤 주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대 1.32제곱킬로미터로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청주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 기능 회복을 위해 상업과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의 정밀안전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충주시가 요청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평가에 대해 충주시가 평가한 D등급은 적정, 상위 내 B등급은 해당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위 내의 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아닌 자의적으로 이뤄져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시장을 전면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이전을 마친 상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선 KTX 판교 연장 운행에 따른 시간표가 확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연장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 판교 구간의 시간표를 발표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예매를 시작합니다. 변경된 시간표에 따라 첫 열차는 충주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고 판교에서 마지막 열차는 오후 7시 45분에 출발해 충주 시민이 수도권과 강남 등을 열차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편성됐습니다. 음성군 의회가 내년도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자진 삭감했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외유 논란과 세금 낭비 지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의 국외연수 관련 예산 5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쓰겠다며 의전용 관용차 구입비 9,600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괴산군이 칠성면 일대에 추진하는 휴양레저타운의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괴산군은 칠성면 송동리 일원에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390만 제곱미터 규모의 휴양 레저타운을 만들어 중부내륙권 대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해 관광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평의 대표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인 개나리 아파트가 어울림센터와 LH 행복주택으로 탈바꿈됩니다. 진평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개나리 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내년까지 141억 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과 돌봄시설 등을 갖춘 2,000제곱미터 규모의 어울림센터와 32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증평구는 또 교동리와 장동리 일원에도 지난해부터 142억 원을 들여 주민 거점 시설 조성과 정주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천군은 지금까지 949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답지해 3억 700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충북의 고용률이 넉 달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65.8%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66.1% 이후 9월과 10월 66.4%까지 꾸준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산업별 취업자로는 농림어업이 9,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도소매 숙박업 3,000명, 건설업 2,000명 순이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